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BMW에서 새롭게 출시된 신형 3시리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차량은 32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3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차량이 바로 이 모델인데요. 아마 기본 스탠다드 모델보다는 M 스포츠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요. 요즘은 또 디젤보다는 가솔린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320i M 스포츠 모델에 대해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포르티마오 블루, 포르티망 블루라고 불리는 가장 쨍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MW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익스테리어 컬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서 스탠다드 모델과 M 스포츠 모델의 익스테리어 차이 리뷰도 전달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외부에서 320i M 스포츠를 보면서 디테일한 요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면부에서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헤드라이트와 하단 범퍼 부분인데요. 이번에 LCI가 되면서 유선형이었던 헤드램프는 직선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기역자 두 개로 되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지금 비가 와서 잘 안 보이는데 헤드라이트 안쪽을 보게 되면 마치 레이저 헤드라이트처럼 파란색 띠가 둘러져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레이저 헤드라이트는 아니지만 레이저 헤드라이트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파란색 포인트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익스테리어 컬러와도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런 헤드라이트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BMW는 LCI를 사야 된다, 페이스리프트를 사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을 때 차량의 만족도 부분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됐는데요. 5 시리즈도 그랬고 3 시리즈도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형 모델과 M 스포츠 모델에서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기본형은 일반 크롬 컬러로 되어 있는데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모두 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순정인데도 상당히 멋진 익스테리어를 보여줍니다. 보통은 이 라디에이터 그릴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애프터마켓에서 많이들 교체하시는데요. 이번에 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범퍼 같은 경우에도 공기를 흡입할 수 있는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상당히 넓어졌다, 넓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M 스포츠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하단부에서는 반자율 주행을 관여하는 레이더 센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를 봤을 때는 스포티한 세단의 정석과도 같은 그러한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전면부는 아주 매력적으로 바뀌었고요. 호불호가 크게 없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측면부는 부분 변경이라서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그대로 놔뒀고요. 휠 디자인 정도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 시리즈는 운동 성능에서도 밸런스가 참으로 뛰어난 모델인데 딱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정말로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행이 상당히 짧아서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도 굉장히 민첩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고요. 휠 베이스 같은 경우 5 시리즈보다는 12cm가 더 짧고 전장은 25cm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코너링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비율을 가진 게 3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은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측면부에서도 M 스포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M 배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요. 휠도 스탠다드 모델보다 1인치가 더 큽니다. 18인치가 적용되어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은 17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 휠 디자인도 다르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다릅니다. M 스포츠는 4피스톤 브레이크 캘리퍼에 파란색으로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헤드라이트에도 파란색 포인트, 캘리퍼에도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르티마오 블루 외장 컬러와 상당히 깔맞춤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윈도우 사이드 부분도 이렇게 다 블랙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라디에이터 그릴과도 통일성을 이루게 됩니다. 크롬으로 넣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애프터마켓에서 크롬 죽이기라고 해서 많이들 이런 시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순정으로 적용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비용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는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똑같은 형태의 테일라이트를 사용하고 있고, 하단 범퍼가 좀 더 과격하게 바뀌었다라는 것이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320i 3 시리즈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이 없기 때문에 320i 후륜 구동 모델로만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양쪽 두 개의 머플러는 이전 모델 대비 직경이 1cm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은 저 부분이 블랙이 아닙니다. 129 같은 경우 컬러가 블랙이 아닌데 M 스포츠만 블랙으로 되어 있고 디퓨저가 상당히 과격하게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그래서 사실 후면부 같은 경우 이 테일라이트는 M3와도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의 완성도는 상당히 높다고 판단을 했는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도 크게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면부의 변화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위주로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320i M 스포츠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탠다드 모델과 스티어링 휠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엑셀 페달이랑 브레이크 페달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스탠다드 모델과의 차이점입니다. 따로 시트 디자인에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고요. 시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이너가 베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는데 M 스포츠는 블랙으로 이렇게 통일감 있게 되어 있고, 여기 있는 트림의 소재도 다르게 됩니다. 지금 M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알루미늄 트림, 자세히 보게 되면 약간 물고기 비닐처럼 돼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림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트림에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왼쪽 부분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스피커는 따로 브랜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를 보게 되면 도어 캐치나 이런 부분들은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모델과 동일해요. 메모리 시트는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 도어를 잠그고 여는 버튼이 있고요. 하단부에서는 4개 오토 윈도우와 락 버튼, 그리고 좌우측 사이드 미러 방향 조절 버튼까지 있어요. 그리고 제일 하단 쪽에서는 트렁크 여는 버튼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왼쪽에서는 헤드라이트와 관련된 버튼들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가 되었지만 신형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살짝 아쉬운 부분이에요. 구형 스티어링 휠을 그대로 어디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 왼쪽에서는 반자율 주행 프로페셔널이라는 BMW의 가장 최신의 반자율 주행이 적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인포테인먼트와 계기판에 있는 메뉴를 조작하는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 좌우에는 패드 시프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홈 커버 바로 아래쪽에는 여선 핸들 켜고 끄는 버튼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높낮이 조절은 여기 있는 레버를 내려서 위아래 앞뒤로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의 디자인과 메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화면은 이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어링 휠 오른쪽 버튼 통해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이라든지 콘텐츠들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상당히 여러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바뀐 부분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메뉴들을 내가 원하는 메뉴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레이아웃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제공이 돼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커졌어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5 시리즈보다도 더욱더 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돼서 시인성이라든지 제공되는 메뉴들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14.9인치 중앙 모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모니터는 파노라마로 붙어 있는데 약간 커브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견고합니다. 약간 견고하지 않을 것 같이 둥 떠 있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보면 전혀 안 흔들립니다. 굉장히 견고하다라는 것도 아주 잘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베젤이 없어서 약간 만들다 만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상당히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홈 메뉴입니다. 가장 기본 화면. 내비 있고 애플 카플레이는 제가 지금 무선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차량에 대한 정보, 날씨 정보들도 나오게 되어 있고, 여기서 위젯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마치 휴대폰처럼 다양한 위젯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추가할 수 있고, 저는 뭐 시계를 자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계도 추가할 수 있고, 삭제하실 때는 꾹 눌러서 X 누르시면 삭제도 가능합니다. 요게 지금 홈 메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왼쪽에 아주 편하게 한 번에 누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바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보통 5 시리즈는 요 정도에서 끊기거든요. 그런데 14.9인치다 보니까 요만큼 한 반뼘 정도가 더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애플 카플레이 메뉴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서 T맵에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이 계기판에서도 목적지가 나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칭찬받아 마땅한 부분이고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이 ID8에서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모든 앱을 보면 앱이 엄청 많습니다. 마치 갤럭시 탭을 켜놓은 듯한 그런 느낌인데, 앱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인데, 뭐 쓰다 보면은 적응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있는 앱들을 많이 건드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크게 아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한눈에 좀 정리가 안 되게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을 보면 엔터테인먼트 앱을 보면 제 휴대폰과 관련된 앱들이 있고, 차량 앱을 보면 또 차량 앱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또 깔끔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패시아 부분도 디자인이 바뀌게 되었죠. 여기 있던 다양한 버튼들이 모두 다 여기 있는 중앙 모니터로 올라가게 되었고, 송풍구 디자인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밑에는 볼륨 조절, 이전 곡, 다음 곡, 비상등,
그리고 앞유리, 뒷유리 성해 제거, 정말 딱 필요한 버튼들만 물리적 버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컵홀더 두 개, 이렇게 컵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시거잭, 그리고 A타입 포트를 지원하네요. 무선 충전 패드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센터 콘솔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변화는 바로 여기 있는 기어 변속기죠. 기어 변속기가 원래 이런 전자식 기어 변속기였는데 이런 딸깍딸깍이는 기어 변속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작아요.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고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직접 보고 아직까지는 후진인지 전진인지 확인하고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그리고 여기는 ESP라든지 주차 센서, 오토 스탑 앤고, 시동 거는 버튼 여기 있고요.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오토 홀드, 여기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 파킹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P 버튼이 되게 조금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손가락 두 마디도 안 됩니다. 그래서 P를 누르려면 꼭 여기를 한번 보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여기를 누르거나 여기를 누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어 변속 레버와 이 P 버튼은 좀 아쉽지 않나. 이게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이얼이 뭐냐면 여기 있는 중앙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터치 안 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많이 쓰거든요. 직접 저는 터치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남겨놨다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사용성 부분에서는. 그리고 여기는 암레스트 열어보게 되면 이 안쪽에 C타입이 있습니다. C타입 하나, 아까 저 앞쪽에 A타입 하나 있었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는 아닙니다. 일반 썬루프가 되어 있는데 다행히 수동은 아니에요. 수동은 아니고 이 햇빛 가리개, 선블라인드도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뒤로 밀거나 앞으로 안 당기셔도 돼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뒷좌석 공간과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은 이 정도예요. 셋 1번 설정하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뒷좌석을 한번 제가 직접 타보도록 할게요. 방금 앞좌석을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요. 그대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엉덩이를 살짝 빼고 앉았을 때는 한 뼘까지는 아니에요. 반 뼘 정도 남고 이렇게 무릎 움직였을 때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넣었을 때도 이 정도 공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막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 송풍구도 제공되고 있고 여기서 온도 조절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는 C타입 포트 두 개가 있고 방향 조절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열선 시트가 없어요. 열선 시트가 없기 때문에 열선 시트가 없다는 부분은 패밀리카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게 사실이죠. 창문을 한번 내려볼게요. 창문 다 내려가네요. 남는 부분 없이 완전히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사실 뭐 뒤에서는 기능이 별로 없어요. 뭐 썬블라인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손잡이는 막혀 있어요.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도 물통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한번 내려볼게요. 컵홀더 내리면 되게 쿵 내려오네. 네, 뭔가 약간 좀 허접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컵홀더는 두 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되게 쾅 하고 열리네요.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출시된 BMW 신형 3 시리즈 LCI 모델 중에서 320i M 스포츠 모델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실내 기능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320i M 스포츠 시승기 영상도 전달해 놓았으니까요. 시승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시승기 영상도 참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자동차 소식 여러분들께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